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새해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여러분들이 얘는 현생을 하는데 왜 갑자기 새해 계획을 얘는 현생을 하는데 왜 갑자기 새해 계획?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신년이 되면 새해 계획을 100가지 정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서 제가 보고 이제 익숙해진 건데요. 아주 사소한 100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길에 있는 쓰레기 주우러 산책하면서 길에 있는 쓰레기 줍기, 이런 것만 해도 참 사람이 1년이 뿌듯해지고, 약간 결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에게는 유의미하다고 느껴져서 요렇게 지내온 지 조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계획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획대로 했을 때 그대로 제 플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변수나 다른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20대 한 중반, 초반 때 깨닫고 그때부터 계획이라는 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제가 아주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거창한데, 예를 들어서 몇 달 안에 뭔가를 하겠다, 혹은 이달에 뭘 해야겠다, 요 정도의 플랜은 저도 세우고 대신 현실적으로 좀 세우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되 사소하고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구상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저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신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년 다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A4 용지에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그래서의 행동의 결과와 이런 것들을 적거나, 아니면 만다라트라고 하죠. 저도 해봤거든요. 만다라트를 작성을 한다. 만다라트가 아닌가? 네, 그걸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마인드맵을 작성을 한다던가요. 저만 해도 요 앞장에는 현금생활 마인드맵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못 보여드리지만 그런 걸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록을 하는 동시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2024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종합장을 펼쳐서 지금 책상에 앉았고요. 지금 시간은 3시 40분입니다. 일찍 자야 하는데 참 잠이 안 오네요.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고요. 26일, 1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적절한 시기일 것 같다, 계획이라는 걸 세우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00가지 목표도 좋아요. 목표도 세우고 그 안에 제가 담아야 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다음 현금 생활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 안에 또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을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카페 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원래의 본업, 디자인과 그림, 문구 쪽에 대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강아지들과 그 다음에 저 스스로에 대한 거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밀어놓던 책을 읽는다던가 영화를 읽는다던가 하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로 나눠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결인데 100가지의 목표 안에 그거를 담으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구체화된 플랜을 세우면서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반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사실 지금 이게 아무 말이나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도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킨 거기 때문에 이게 몰려야겠죠, 될 수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계획한 거는 그거예요. 저는 갓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갓생은 약간 과로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갓생이라는 말이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갓생은 즉 과로다. 그래서 약간 아니지, 게으른? 그런 삶을 살겠다 나는. 과로다. 갓생은 과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게으른 버전의 어떤 1년 플랜을 계획을 세우고 싶은 거죠. 게으르고 약간 그래도 약간 라이프 워라밸이 맞는, 그리고 사소하고 시시한 그런 계획들이 저는 좋아요. 너무 거창한 계획은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못 지킬 걸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 아마 서툴게나마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상 길이가 꽤 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사실 되게 고민이에요. 제가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서툴고 계획이라는 것에 되게 무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간 시작을 해보자면 키워드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볼게요. 유튜브라고 저는 크게 잡을 거고요. 여기 안에 현금 생활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 공생하는 관계예요. 제가 현금 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유튜브 부수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유튜브 부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현금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선순환 구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 생활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 파악도 물론 중요하고 뭐 절약도 중요하고 선저축도 다 중요한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다른 분들은 언급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꾸준함이 저한테는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꾸준한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서 우선 꾸준할 것,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예산 파악과 예산과 지출 파악,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 설정 일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예산 파악하는 것도 뭐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리고 가는 건데 제가 얼만큼을 저축할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3번, 4번에 순서를 둔 겁니다. 하지만 목표 설정을 안 하고 나는 우선 절약이 먼저야, 나는 돈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저는 냅다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행착오라는 건 사람마다 다 겪는 거고 그게 없이는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필수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계속 실수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 그냥 이거는 피하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쓱 지나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산 파악 안에는 뭐 지출 파악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들어가고, 목표 설정 안에 제가 1년 동안 그리고 12달 동안 모을 돈을 좀 설정을 잘 해보려고 해요. 저의 목표는 1,000만 원, 항상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모으는 게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도 목표를 1,0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해요. 근데 제가 저번 12월 달 목표가 50만 원이었거든요. 대략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는 이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또 예산이 펑크가 난다거나 제가 과소비에 갑자기 눈을 뜨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러면 한 달에 솔직히 100만 원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주에 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12달 동안 8, 26, 96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40만 원을 저는 저축을 해서 1000만 원 목표를 잡겠습니다. 1000만 원 목돈 만들기. 요거는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우선 만들고 싶고요. 현금 생활 안에 이제 유튜브가 현금 생활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우선 첫 수익화가 굉장히 큰 저의 목표, 원대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우선 1000명을 만들어야 하고요. 시청 시간을 충족해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겠죠. 어쨌든 첫 수익화가 저의 원대한 목표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 수익화가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첫 수익화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저의 뭔가 생각은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요거는 블로그에도 해당이 되고요. 뭐 인스타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타는 경험이 그래도 없는 건 아닌데, 인스타로는 자기 PR은 가능하지만 수익화를 내는 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블로그 수익화도 5만 원 이상 하면 수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당연히 꾸준함입니다. 제 생각에는 1영상까지는 사실 엄청나게 무리고요. 1주에 2영상 정도는 해야 그래야 아마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채널 말고도 혼자 따로 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는 보통 릴스를 제가 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여기서는 1일 1릴스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건 좋아서 하고 있는 어떤 수익화의 목적보다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얘도 사실 이것도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현금생활 유튜버니까 수익화를 한번 노려보자, 약간 요런 생각인 거가 크지만, 어쨌든 얘는 해보고 싶어서 하는 중이기 때문에 1일 1일쓰는 지켜도 영상에 구애받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다 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전해서 저는 내년에 우선 서울패를 나가는 걸 목표로 삼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신은 없어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 나가든 하반기에 나가든 상황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신청을 되게 앞서서 받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지금 준비된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요 작업을 거쳐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가야 되는데, 제 목표는 상반기지만 어쨌든 내년 안에 서울패를 나가는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기서 나온 목표만 해도요. 첫 수익화? 그 다음에 1주 2영상? 1일 1릴스? 그 다음에 내년 서울패 나가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걸로 수입화하기 당연히 있고요. 목표만 이렇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대한 내용도 해야겠네요. 이렇게 타이틀별로 좀 체크를 해줄게요. 여기는 문구죠. 그 다음에 카페는 사실 카페가 엄청나게 붐비고 장사가 막 미친듯이 잘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입 증가가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이 수입 증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나? 또 홍보랑 대신 인스타와 그 다음에 네이버를 통한 홍보가 있겠고요. 제가 블로그를 꾸준히 우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창업연대기를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어요. 상세한
부스팅. 그래서 창업 연대기를 갖고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카페의 신메뉴 개발은 사실 이거는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영업의 어떤 매출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신메뉴 물론 개발하고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보는 걸 손님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메뉴가 많아지는 건 오히려 장사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요거는 살짝 보류해 두겠습니다. 신메뉴는 보류해 둘 거고요. 제가 계속 그 시음회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시음회를 좀 더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네, 드세요 나눠드리고 다시 들어가서 음료 주문받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면서는 좀 못하고 있었는데 요거 비중을 좀 늘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클래스를 제가 꾸준히 했었는데요. 클래스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재정비랑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또 블로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다 제가 하는 일이 맞물려 있는 게 많아요. 저는 보통 이제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을 많이 했었고 제가 하는 어떤 블로그, 인스타 혹은 트위터 뭐 유튜브 다 SNS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어떤 저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대부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촘촘히 관계들이 거의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광고 회사를 통해서 그걸 돈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의 기준에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겠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배가 부른 건지 고집을 피우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우선은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또 본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클래스가. 네. 저는 우선 본업은 또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를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전시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2024년에는 무리입니다. 확실히 무리예요. 그래서 전시는 지금 생각했는데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첫 번째 본업이면 사실 여기 있는 제 2의 본업, 그러니까 부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1 본업, 2 본업이라고 부르면 1 본업으로는 클래스랑 그 다음에 작업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 본업으로는 바깥 활동, 페어 참여나 지금 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페어 참여나 아니면 바깥 활동,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해야 하지만 작업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 조절이 또 관건이에요. 예, 시간 조절이 관건입니다. 왜냐면 시간 안에 그 제가 생각하는 작업의 그만큼을 항상 해주지 않으면 이게 직장 생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레디 큐 하는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앉아있을 때 잘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물론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뭐 예술이나 어떤 작업이라는 것 특성 자체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빵 잘 될 때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밑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런 타임도 못 맞추기 때문에 예, 시간 조절이 관건이어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생활계획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생활계획표나 루틴화를 통한 시간 계획. 그래서 이거를 또 부수적인 플랜을 짜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별표 쳤고 플랜이라고 써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플리마켓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2024년 상반기에
아킴 플리마켓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하면서 플리마켓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도 재밌었고 제가 이제 보통 그런 플리마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작가들끼리 만나서 막 이렇게 교류할 일이 굉장히 적어요. 페어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것도 많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작가들 간의 교류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소규모의 플리마켓 안에서는 뭐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때를 틈타서 작가님들끼리 서로 뭐 얘기도 하고 뭐 친해지기도 하고 같이 그럴 때 친해지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콜라보도 하게 되고 보통 이런 거거든요. 보통 친해지는 작가끼리 콜라보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플리마켓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여기저기 플리마켓도 많이 다녔었는데 플리마켓을 다니면서 제가 힘들었던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없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내 맘대로 하는 플리마켓을 이제 오픈하면서 연 거죠. 근데 장사가 사람은 진짜 많이 왔는데 장사는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거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왜냐면 모든 음료랑 그 먹는 것들을 다 공짜로 나눠드렸고 리필해드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접한다고 그날 무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아킨 플리마켓을 한 번 더 계획할 거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포스터 준비와 그 다음에 당연히 라인업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라인업과 일자 조정이에요. 작가님들 사이에 일자 조정하고 뭐 어떤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해가지고 뭐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니까 네 요렇게 준비를 해서 상하반기 안에 한 번씩 꼭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홍보의 한 느낌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 하는 거 그리고 뭐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뭘 해야 할까요? 또 제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세트 메뉴나 아니면 뭐 배달 홍보 비용을 좀 늘린다거나 저는 배달을 늘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려워서 그 장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부는 책을 통해 가능하겠죠? 책이나 유튜브 영상 많이 보기. 진짜. 네, 장사에 대한 공부가 지금 저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체크를 해놓고요. 뭐 책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책을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걸로 해줄게요.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책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좋아해요, 제가. 근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통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백그라운드처럼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요즘 하는 작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서 영화 보는 그것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달에 4개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OTT 구독하는 게 많거든요. 좀 그 미디어 중독자기 때문에 뭐 이거저거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한테 뽕을 뽑기 위해서 OTT 하나씩은 제가 봐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전 쉬는 날은 무조건 영화를 보려고 하는 편이고 하나 아니면 2개 뭐 꽂히면은 하루에 3편씩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돈 내는 만큼은 뽑아야 한다. 그리고 책은 최소 달에 한 권은 읽고 싶어요. 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책 읽는 게. 옛날에는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저는 남는 시간 뭐 공부하는 시간에도 책 읽는 걸 좋아했어서 공부를 안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다고 양서를 읽은 건 아니에요. 막 판타지 소설을 읽고 막 해리포터 읽고 막 헝거게임도 많이 봤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책을 읽더라도 한 달에 한 권은 꼭 책을 읽을 것. 뭐 근데 저는 지금 책을 소유하고 싶지는 않아서
뭐 그 이북으로 읽는다던가요.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요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친구들, 제 주변에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책도 많이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아카이빙을 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플레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사진을 띄워갖고 한 달에 뭘 봤는지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리고 왓챠피디아도 이용을 하지만 왓챠피디아는 사실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이어서 제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그냥 뭘 봤는지 정도만 딱 알고 싶어서 그거를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블로그나 아니면 뭐 서면 기록, 아니면 브런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브런치에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나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 할 만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계획이 있고요. 이건 개인적, 여기 공부, 책, 영화 요런 계획 안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강아지, 이거는 저희 집 강아지 여기다 써줄게요. 그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해서 해야겠다. 강아지 건강검진 해주는 거랑 스케일링, 그리고 건강검진은 사실 얼마 전에 했거든요. 세미로 약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네, 조금 하는 걸로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상 없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스케일링은 저희 강아지가 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금니는 굉장히 튼튼한데 이제 다른 이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나이가 들어서 몸에 무리가 오기 전에 꼭 한 번은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숲 데려가는 거. 저희 강아지가 강아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서울숲 같은 데 가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오프리시 가능한 장소에 데려가는 게 저의 꿈이고, 그다음에 바다 데리고 가기. 네. 그다음에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같이 여행 가는 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시간이 지금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 재능 기부하기, 이거는 작년에도 썼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강의 나가기, 이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진짜 좋은 기회로 관악구에서 강의할 일이 생겨서 그때 했었는데,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보고 싶고, 저한테 되게 큰 도전처럼 느껴졌던 과제거든요. 그리고 할 때 당시에 이 자양동 광진구에서 관악까지는 진짜 거의 서울 끝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되게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걸 하나를 해결했다만 그런 사실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자부심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플로깅 나가기. 길에서 쓰레기 줍는 거, 저는 환경 보호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안 나오게 하는 거, 뭐 일회용품 안 쓰는 거,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하는 일이 카페를 하고 제가 꾸준히 뭔가 생산하고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잖아요, 다. 그래서 죄책감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깅이나 아니면 뭐 환경보호 봉사활동 같은 거, 그런 거 가보고 싶고요. 유기견 봉사활동. 제가 이거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 이 자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내년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뭐 있을까요? 습관 고치기? 안 좋은 습관 고치기. 그 다음에 이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리 떨기랑 제가 다리를 좀 많이 떨어가지고, 그리고 일찍 자기, 그 다음에 밥 천천히 먹기. 밥을 진짜 너무 빨리 먹어서. 그다음에 영양제 먹기. 이거 영양제 먹는 거 너무 잘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야 하는 게 루틴화를 만드는 작업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저는 사실 루틴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뭔가 규칙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런 스타일이어서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가 제가 짱구처럼 클까봐 짱구를 못 보게 하고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애로 큰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짱구도 안 보여줬는데 애가 왜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셨었대요. 근데 뭔가 어떤 규칙이나 규율 이런 거에 되게 뭐 반항심 같은 걸 많이 느끼는 어린이였는데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고 유해지는 건 있는데 크게 막 사라져서 막 고분고분하고 이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업자가 된 이유도 그런 게 되게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일이 나한테 잘 맞는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논외인데 루틴화가 필요한데 루틴화를 잘 못해서 네, 규칙화해서 이제 좀 그걸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써봤습니다. 벌써 한 페이지가 가득 찼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100개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100가지 목표로 채우는 그거는 2편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2편이 될지 3편이 될지는 역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중구난방으로 말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좀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고 여기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당겨서 하든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든가 네 해서 여러분들이 아 얘가 이런 계획을 세웠구나. 그리고 갓생보다는 좀 게으른 1년 플랜, 게으른데 부지런한, 게으른데 너무 게으르지 않은 1년 플랜. 네, 너무 게으르지는 않은 1년 플랜. 그런 걸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그럼 나도 얘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것만 해도 저는 이 영상이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한 페이지를 다 채웠고요. 네. 그래서 2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목표들을 세워보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집하는데 또 한참 걸리겠네요. 네, 저쪽 영상은 곧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귤 많이 드시고 조금 아프신 것 같다 하시면 푹 쉬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평안한 연말 되십시오. 1월 안에 빠른 준비들을 해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